대선을 향한 각 당 주자들의 움직임이 바빠지고 있습니다. 경선 후보 등록이 시작된 국민의힘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차출론을 두고 견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선 당내 경선 룰이 확정됐는데 이를 두고 반발의 움직임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조현산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이틀간 대선 경선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받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 얘기가 먼저 나오는데 오늘 권한대행으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걸 두고 좀 해석이 갈리더라고요. 아마 그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요. 예. 국무회의 하게 되면 15명이 넘는 장관들이 앉아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본인의 정치적 메시지를 낼 수는 어렵겠죠.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아마 장관들에게 내는 메시지인데 현재 대선이라는 큰 국가적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요. 대선에서 사고라든가 어떤 범죄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선 관리를 잘 하겠다 그런 이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예. 근데 미국의 이제 관세 전쟁 거기에 대응하는 거 주문하고요. 지금 또 이제 싱크홀이라든가 땅꺼짐 현상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재난에 대해서도 대응도 해야 되고 이번 주에 추경 편성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소임인 이제 그 현재 대응 체제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겠다 그런 메시지로 대선에 선거결 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일부는 대선에 나와주기를 좀 기대하는 눈치도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권한대행의 과거 발언 살펴보게 되면요.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는 말을 했었죠. 예. 그런데 그 말이 어느 순간에는 없어졌습니다. 오늘의 발언도 마찬가지죠. 분명하게 대선 출마와 관련된 발언을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디에도 대선과 관련된 얘기는 없죠. 그렇다고 한다는 것은 이미 한덕수 총리에 대한 대선 차출로 출마론들이 거세게 일고 있는 마당에 그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것 자체가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당장 총리직에 있으면서 권한대행의 직위에 있으면서 대선 출마를 선언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아마 지금 이틀간에 진행되는 국민의힘 그 후보 등록 기간까지는 아마 사퇴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지금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무소속으로 출마한 다음에 국민의힘 최종 후보와 1대1 단일화를 통해서 후보로 추대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 아마 한덕수 총리는 대선에 대한 희망과 꿈을 키워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올바른지는 한번 따져봐야겠죠. 앞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국가가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내란과 비상계엄에 책임이 있는 총리 자리에 있던 분이 지금 국정 현안을 등한시하고 대선에 지금 마음이 가 있다. 그것 자체가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한덕수 총리가 대선을 꿈꾸고 있다면 솔직하게 대선을 꿈꾼다는 발언을 하고 하루빨리 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한덕수 대행 차출설에 대해서 국민의힘 다른 대선 주자들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당 지도부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출마 의사가 없는 분에게 계속 권유하는 건 당 경선 흥행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 경선이라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이벤트 아니겠습니까? 대선 주자를 뽑는 건데 사실 당원들에게 당비를 수년간 냈던 당원들에게는 사실 예의가 맞지 않죠. 우리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는 주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우리 당원들이 소중한 표를 행사할 건데 그러지 않고 외부에서 본인이 출마 의지를 밝히지도 않은 외부 인사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예의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문제가 이 경선이 흥행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각 지금 경선에 대해서 한덕수 이제 권한대행에 대한 언급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은요, 경선에서 생존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과제가 있는 거죠. 생존도 하고 경선도 흥행이 돼야지 거기서 최종 후보가 된 후보는 본 대선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민심에 경선에 큰 파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 큰 파도에 국민의힘 대선 주자가 올라타서 바람을 일으켜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외부에 있는 한덕수 권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사실 적절하지는 않죠. 국민의힘의 당원들에 예의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대선 주자들의 어떤 견제가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래 봅니다. 예, 일단 당장 이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관측도 있고요. 일단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침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시나리오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 지도부에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을 민주당에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지금 대선 주자로 분류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지금 직을 사퇴하지도 않고 대선 출마를 지금 공식화하지도 않은 후보에 예. 대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를 뭐 옹립하겠다라든가 차출하겠다든가 그런 발언을 할 수는 없겠죠. 지금 현 상황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원론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보여지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그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를 지지하고 있다라든가 여러 가지 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대선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당에 기여한 바가 있는 분들이시죠. 그리고 치열한 경선 과정을 1차, 2차, 3차까지 끝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그와 같은 공정한 절차가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와서 최종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로 선출되는 분과 1대1 그 결정전을 치른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 자체가 얼마나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당연하게도 뭐 분노하고 불쾌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사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덕수 총리는 지금 당장 대통령을 꿈꿀 게 아니라 본인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권한 대행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해서 책임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수사 대상이에요. 피의자 신분으로 그리고 피고인 신분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당장 직을 내려놓고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나오라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그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불참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을 했고 이틀 전에는 오세훈 시장도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뭐 이랬다가 이제 무소속이나 제3지대로 해서 대선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데 어찌 됐든 지금 국민의힘 경선 나아가 이제 큰 대선 판도에는 영향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꼭 예. 가져와야 되는 꼭 흡수에 대한 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무당층과 중도층입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 보면요 이재명 대표하고 무당층이 굉장히 비슷한 비율로 나온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번 경선을 통해 가지고 서로 건강한 경쟁을 통해서 무당층과 중도층을 소구하는 이 경쟁이 치열할 것 같고요. 또 하나 뭐냐면은 이재명 대표는 절대 안 된다는 여론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무당층과 중도층,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나 포비아 이런 여론을 다 흡수해서 경선을 치러하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세훈 이제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은 좀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국민의 경선에 이런 큰 이벤트에 아마 좀 방해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한덕수 권한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는데요. 일거수일투족 관심과 촉각을 곤도세우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가장 껄끄러운 국민의힘 후보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역으로 보여주는 상황이다. 이제 그렇게 보고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아마 안정감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일 겁니다. 거기에 가장 반대되는 캐릭터 바로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는 반시장주의라든가 그리고 이제 재벌이라든가 대기업 해체의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과거에 논란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요 가장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관료로 오래 생활하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는 자기와 가장 껄끄러운 상대인 한덕수 대표를 좀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큰 관심과 비판 날이선 그런 비판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보수 진영 인물들의 불출마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겠죠. 한덕수 총리 대세론이 불거지고 있는 와중에 본인이 출마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분명했을 겁니다. 그리고 명태균 사건과 관련된 사실상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조만간 소환 조사가 진행될 분위기도 감지를 하고 있겠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인이 지금 서울시장직을 내걸고 대선에 임하는 것이 온당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아마 깊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출마를 선언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유승민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앞서 지금 그 대변인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가 한덕수 총리가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저는
차라리 유승민 전 의원이 가장 두려운 상대가 될 수 있다.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원들에 대한 그런 비토 의견이 굉장히 많은 분위기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경선 불출마 선언했다는 자체가 국민의힘 경선이 얼마나 왜곡되게 진행되고 있느냐를 보여주는 거겠죠. 가장 경쟁력이 있고 중도층의 소구력이 있는 후보를 사실상 배제하고 이번 경선을 치른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힘 경선이 과연 중도층과 방금 말씀하신 무당층을 소구할 수 있는 그런 후보를 내세울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오세훈 시장 약간 얘기하니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오세훈 시장이 명태균 때문에 안 나온 건 아닙니다. 오히려 명태균 때문이라면 오히려 대선 출마를 했을 겁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본인 의혹을 이제 돌파했냐면은 경기도지사 하면서 바로 대선 주자를 갔거든요. 그 당시에 진행되던 모든 수사와 재판이 대선 주자가 됨으로 인해서 모두 다 정지가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오세훈 시장도 마찬가지죠. 본인이 관련된 명태균 관련된 수사나 재판이 있다면 오히려 대선 주자로 감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이 선거에 개입 못하게 하는 그런 구도를 만들려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때문이 아니라 아마 오세훈 시장이 나오지 않은 이유는 너무 경쟁하는 주자가 많다 보면은 진흙탕 싸움으로 갈 수 있으니까 그걸 좀 막고 싶은 거 하나. 그다음에 지금 서울시장 아니겠습니까? 1,000만 서울 시민들을 뽑은 서울시장인데 대선 주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서울시장 자리를 임시 정류장처럼 생각한다는 그런 오해를 사게 되면 내년도에 서울시장 출마하는 게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진흙탕 싸움을 자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 시민들에게 임시 정류장이라는 그런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제가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그 일명 말하는 사법 리스크라는 거는 지난 대선 그 경선 과정을 거의 다 완주한 상태에서 불거졌습니다. 그 당시 뭐 이낙연 전 총리 측에서 흘러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죠. 이미 공개된 사항이기도 한데 그 과정에서 불거졌기 때문에 대선 경선을 시작하기도 전에 불거진 건 아니었어요. 그리고 완주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그 사법 리스크라는 것조차도 지금 5개의 재판을 받고 있지만 2개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미 무죄가 나온 상황입니다. 나머지 3개의 재판에서도 무죄가 나오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는 좀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세훈 시장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좀 당당하다면 저는 대선 경선에 임하는 게 맞았겠죠. 저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대선에 대한 그런 강한 의지와 용기가 부족했다는 측면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좀 해보죠. 민주당 경선 룰이 확정이 됐습니다. 권리당원 투표 50%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더하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인데요. 반발에 대해서는 조금 이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전 대선에서 적용됐던 국민 경선 룰과 비교해서 좀 이번 경선 룰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뭐 경선 룰이 뭐 바뀐 게 잘못된 거 아니냐는 식의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민주당 당원에는 경선 룰 방식에 대해서 당원에 정해져 있어요. 국민 경선 방식 또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한 방식 룰을 확정짓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선 과정, 대선을 앞두고 이런 경선 규칙을 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지난 대선 때는 국민 경선 방식을 거치긴 했죠. 근데 국민 경선 방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선거인단을 모집하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선거인단을 모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그 후보 진영에서 경선 후보 진영에서 선거인단을 모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과 조직력을 동원해야 되는 그런 선거였어요. 예. 뭐 그것이 건전한 선거인지 아닌지는 뭐 추후에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의 경우에는 이달 말까지 4월 지금 발표된 선거 규정에 일정에 따르면 4월 27일에 대선 저 후보를 발표하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까지 도저히 선거인단을 모집하고 선거인단을 정리하고 선거인단으로부터 투표를 하게 하는 그러한 방식은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택한 것이고요. 덧붙여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대선 때도 마지막 3차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 역선택이 뚜렷하게 나온 징후가 분명히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그 당시 후보의 경우에 1차, 2차 선거인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차 선거인단 결과에서는 그 반대 결과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후보 역선택이 아니냐는 말이 지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한다면 이번에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채택한 것은 저는 온당한 결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민주당의 경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 지난번 두 번의 대선에서 민주당은 다 이제 국민 경선 방식을 했거든요. 근데 예. 갑자기 지금 와서 국민 경선 방식을 철회하고 50대 50으로 한다. 이거 이제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설명을 길게 하셨지만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는 국민 경선 방식했던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국민 경선 방식을 번복을 했을까? 제가 보기엔 욕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당원들과 국민들의 평가를 받으면 되는데 지금 본인이 당원들을 50%를 넣어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도록 해가지고요. 경선에 참여하는 경쟁자들이 자신에 대한 또 후보의 검증에 대한 자질에 대한 검증을 하려는 사기를 꺾을린 거 아니냐 또는 의혹 제기를 하려는 그런 것들을 꺾을린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전당대회에서요 이낙연 전 국무총리죠 경선 과정에서 대장동 사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러면서 경선 과정에 있다 보면요 민주당 내에서 휴먼 네트워크가 겹치고 또 내밀한 정보를 주고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현재 재판이 5개인데 이게 6개, 7개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고 또 상대가 경쟁하려는 사기를 꺾기 위해서 이렇게 룰을 바꿔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앞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던 김두관 전 의원이 특정 후보를 추대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면서 경선 거부 방침을 밝혔거든요. 어떤 후보를 얘기하는 걸까요? 글쎄요. 근데 전 김두관 전 의원 같은 경우에 물론 예.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시기도 하죠. 그렇지만 경선 룰을 두고 이번 참여를 거부한다? 저는 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드는 게 본인 스스로 과거에 그 총선이라든가 광역지자체장 선거에 치렀던 방식 자체가 예. 지금 나와 있는 국민 참여 경선 방식입니다. 민주당에서는 대선의 경우에 지난 대선과 19대 대선의 경우에 국민 경선을 치렀던 것이고요. 나머지 총선과 지자체장 선거에서는 다 국민 참여 경선으로만 진행을 해왔습니다. 본인이 이미 수차례 경험을 해온 선거 방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선거 룰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많은 분들이 다들 공감하고 이해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이나 다른 정당 측에서 비판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어떠한 룰을 채택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으로 앞서 있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룰을 이유로 당을 비판하고 이렇게 경선 참여에 불복한다? 이런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주당 중진 전 의원으로서는 저는 좀 적절하지 않은 처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이재명, 김동연, 김경수 3파전 구도로 정해진 모습이거든요. 사실 이게 3파전이 아니고 2파전이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재명 대표는 이제 본인 당사자인 건 친명이죠. 근데 나머지 김동연, 김경수 전 지사는요, 이제 친문이죠. 그러니까 비명, 확실한 비명입니다. 이 두 분이 친문이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요. 아마도 이번에 대선에 나오게 되면은 아마도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 상대가 안 될 겁니다. 이재명 대표 사실상 확정되거나 마찬가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명 세력들, 친문 세력들을 규합해서 의미 있는 지지율을 낸다고 하면요. 만약에 사퇴해서 새로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사퇴라는 게 무엇이냐? 이번 대법원에서 선거법 위반 관련돼서 선고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제 대법원에서 과연 어떤 판단할지 좀 많은 국민들의 기대가 쏠리고 있는데요. 대법원에서 만약에 이번에 파기 환송이라든가 또는 파기 자판 등의 가능성이 열려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빨리 후보로 바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김동연 지사라든가 김경수 전 지사가 의미 있는 지지율을 가졌다면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설사 졌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대선에서 이재명 대표가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졌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자연스럽게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친문 세력 또는 비명 세력들이 이제 당권을 새로 이제 재편하는 그런 데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김동연 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가 상당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상당히 아마 애를 많이 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엔 여론조사 살펴보겠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6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자, 먼저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48.8%, 김문수 전 장관이 10.9% 얻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이 등장하지 않았었는데 처음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아직 출마 선언도 하지 않은 상태인데 8.6% 얻었고요. 자,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가상 양자 대결 여론조사도 함께 살펴보죠. 자, 이재명 전 대표 대 범보수 후보를 1대1로 각각 붙여서 조사를 했는데요. 이들 가운데에서 한덕수 대행의 격차가 가장 적은 걸로 나타났거든요. 이 결과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아무래도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정치 무대에서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적은 없다고 봐야겠죠. 지금까지 공무원으로서 공직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도층에 소구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살아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정치적으로는 비토 세력이 있다는 그런 분위기도 없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여론조사 결과상으로는 상대적으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요. 이 퍼센테이지는 저는 시간이 지나고 한덕수 총리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순간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정치권에 들어오는 순간 각종 검증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거든요. 뾰족한 민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는 아마 한덕수 총리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여론조사 결과가 중요하지는 않지만 어찌되었건 이런 한덕수 총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한덕수 총리 입장에서는 더욱더 대선 출마에 대한 욕심과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 한덕수 대행의 여론조사 등장, 갤럽에서는 지난주에 첫 등장을 했었고 리얼미터에서 첫 등장이라는 점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일단 우선 이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에서 대선 후보로 사실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죠. 이미 결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 높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국민의힘 후보들은 지금 후보가 결집 안 돼 있다 보니까는 결집이 덜 돼 있기 때문에 모두 후보들이 지지율이 이재명 대표에 뒤처지는 거 나옵니다. 만약에 이제 국민의힘에서 후보가 이제 결정이 된다 그러면 아마 상당히 치열한 경합을 벌일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이재명 대표의 맞수로는 보통 전통적인 정치인들이 많이 거론됐었거든요. 근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가진 신선함은 뭐냐면은 국정 책임자라는 그런 신선함입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 외교 통화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했지 않습니까? 예. 현재 대한민국의 국정 책임자는 한덕수다. 따라서 아마 이재명 대표와 대비되는 그런 캐릭터 때문에 주목을 받으면서 한덕수와 이재명 대표와의 차이가 가장 좁혀진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주의로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나라를 최빈국에서 경제 8대 대국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관료로서 기여했던 분입니다.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중국의 쉐쉐를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은 큰 나라고 대한민국은 이제 작은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문재인 정부의 전통을 이어가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번 대선에서는 아마 미국이냐 중국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이제 프레임도 나올 것 같아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지가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래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씩 구체화돼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경선 상황 여론조사 결과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